사람들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보물이라고들 하죠. 어려운 의학 이야기를 궁중 드라마로 알려드리는 특종 발굴 왕실 건강비기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비타민 K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왕실 건강비기 대공개라는 경연도 벌써 12번째가 되었구나. 그동안 특별히 해민서의 노고가 컸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라. 전하, 모든 것이 전하의 홍보기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민서 의관 김문수는 비타민 K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라. 전하, 소신 해민서 의관 김문수이옵니다. 먼저 비타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사옵니다. 그래, 근자의 비타민이다. 미네랄이다 해서 평소에 못 듣던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정신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구나. 예, 전하, 백성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비단 3대 영양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타민이란 바이탈이라는 서양말에서 유래된 것이온데 바이탈이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이라는 것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게다가 비타민은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라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 1가지와 비타민 B군 8가지를 합하여 모두 9가지가 있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의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타민의 종류만 하더라도 13가지가 넘는데 이들도 또 세분화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것들을 모두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옵니다. 그 종류도 참으로 많구나. 종류가 많으니 하는 일도 많을 터. 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여라. 비타민 K도 1가지가 아니라 크게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의 2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전하, 소신은 비타민 K는 1가지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사옵니다만 전하, 그렇사옵니다. 심지어는 의관들조차 새로운 비타민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 실정이옵니다. 전하, 우선은 의관 김문수의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문제는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사료되오니 발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사옵니다. 비타민 K1은 필로퀴논이라고 하는 물질로서 주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녹색잎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간에서 혈액음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옵니다. 그리고 비타민 K2는 메나키논이라고 하는 물질로서 주로 낫또와 같은 발효식품이나 달걀 노른자, 닭고기, 소간 등에 풍부한데 칼슘 대사를 조절해서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비타민 K2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1가지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동물성 식품이나 식물성 식품 모두에 들어있으니 부족할 일도 없어 보이고. 전하, 동물성 식품에서 얻어지는 비타민 K2를 MK4라고 하고 식물성 식품에서 얻어지는 것을 MK7이라고 하는데 MK7의 효율이 월등히 높아서 대부분은 MK7을 선호합니다. 이 비타민 K2가 특별히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이것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맥의 석회화를 예방하기 때문이옵니다. 전하,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구라도 동맥에 석회화가 생기는데 특별히 목을 타고 내려 올라가는 경동맥을 검사했을 때 칼슘이 끼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비타민 K2가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K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다던데 그것은 무슨 연유이냐? 전하, 그것은 비타민 K2의 존재를 모르는 의관들이 비타민 K1의 특성인 혈액응고 특성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옵니다.
비타민 K1이건 K2이건 모두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성분인데 한 가지만 생각해서 무조건 금지한다는 것은 매우 단세포적인 접근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일리가 있도다. 혈액응고는 지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 게다가 우리 백성들이 매일 먹는 밥상에 채소가 빠지지 않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진배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오늘의 경연은 이만 파하기로 하고 다음 경연의 주제를 정하도록 하라. 전하, 다음 경연에서는 골밀도를 높이고 성인병을 막아주는 체중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하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해 두고 지인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지금까지 임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나노웰 이온 칼맥에서 알려드렸습니다.